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1페이지 정제격을 보겠습니다. 정제격도 마찬가지로 월에 있는 경우, 년에 있는 경우, 일에 있는 경우, 시에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원령 정제, 세상 정제, 천원 좌제, 시상 정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정제는 우리가 일간 대비 극하는 이성이죠. 일간이 극하는 이성. 다만 명리정종 같은 경우를 보면 간목이 5월에 출생을 해도 정제격, 을목이 4월에 출생을 해도 정제격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화토동궁, 5월은 기토와 정화, 4월은 무토와 병화를 보겠죠. 일간과 간합하는 관계가 정제예요. 그러니까 명리정종의 5월을 정제, 을목이 4월을 정제로 보는 것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간과 정제의 역량이 반드시 상정해야 부격이 이루어진다. 정제격,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게, 정제격은 그냥 뭐 부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취하지 않습니다. 격이 성격되면 부자도 되고 귀하기도 하고 다 가능합니다. 갑인일주라면 기미를 제백으로 용하는데 모두 왕하고 순수하여 상정하면 상명으로 본다. 정제는 일간이 극제하는 것이고 음양이 유정하고 강함과 부드러움이 서로 조화됨이니 사길신 중 하나이다. 관은 귀를, 재는 부를 주관하니 명을 논하면 최고로 필요한 것들이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냥 말할 수 있지만 관격이 성격되면 그 사람은 부자는 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제격이 성격되면 그 사람은 관귀로는 성공하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식신격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격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부귀를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제, 특히 평제나 정제 다 합쳐서 제는 자평진제에서 말하면 길신, 사길신이죠. 좀 더 희귀와 기륭 뭐 이런 걸 명확히 의미상 구분해 주는 차원에서는 선신, 악신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선신, 사악신 이렇게 하는 게 더 좀 의미가 와 닿겠죠. 이렇기 때문에 순용을 해야 된다. 순용은 뭘까요? 선신, 원령 용신, 즉 격국 용신이 선신이면 순용을 하라는 말은 그것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생호, 생부, 호, 지킬로. 이 호 하는 방법. 재성을 뭘로부터 지켜야 되나요? 재성은 일단 비겁이나 관살로부터 지켜야 되겠죠. 관살은 재성을 설하는 거고요. 비겁은 극하는 거니까요. 관살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것은 식상이고요.
비겁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것도 식상이죠. 그래서 식상이 최고의 우선이고, 비겁이 너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면 부득이하게 관살로서 제가 관살을 생해서 관살이 비겁을 극하는 그런 호의 방식을 택하기도 하죠. 따라서 순용은 앞뒤를 같이 항상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상과 관성이 제격의 취용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재성은 생조를 요하니 식상을 기뻐한다. 다만 식상은 필경에는 관성을 극제하는 것이니 부하긴하에도 귀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건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만약 식신이 제살하고 상관이 합살하면서 재성을 도와 일으키면 규격을 이루는 것으로 추론한다. 재성은 호의를 요하니 관성이 서로 보는 걸 기뻐한다. 그러나 칠살을 기뻐하지는 않는데 칠살은 능히 재성을 호유하지만 재성의 도모가 심하여 일간을 공격하니 재물로 인한 재앙이 있기 때문이다. 재신은 비겁 양인이 분탈한 것을 가장 꺼리니 신왕한데 이를 만나면 반드시 극부극처하고 종래에는 재물도 취하지 못한다. 오양관이 양인이 정제를 충국하는 것을 보면 화가 심하여 재가 파괴되고 사람이 중정이 됐다. 일단 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상이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신앙하는 거죠. 신앙.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재와 식신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라는 취지입니다. 일단 재격에서 식신의 생을 용하는 경우 관살이 있으면 식신으로 관살을 제복할 수 있죠.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관살이 재를 설하여서 재를 기진맥진하게 만들면 식상이 재를 생하면서 동시에 관살을 제거해도 된다 이거죠. 그런데 칠살격에서 이건 역용이죠. 식신으로서 칠살을 누르고 있는데 재가 있는 경우 식신의 힘을 빼서 도리어 살을 돕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눌러야 되는 악신을 누르지 못하는, 결국은 재와 재성이 살과 식에 통과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파격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는 재와 식신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은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식상의 대살, 식상격에 살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격신, 그러니까 원령용신이 식상이죠. 그런데 살성이 사주팔자에 있는 경우, 이때는 식상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살성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서 성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때 식상이 동시에 재를 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상격에서는 격신의, 격국용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구비되어 있죠. 일단 살을 누르고, 그래서 동시에 재를 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네. 재성과 식신의 관계가 이런 정도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관은 인물을 필요로 하고 재는 이기고 다투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정제는 내 몸이 다루는 것이죠. 가장 필요한 것은 신왕이죠. 신왕.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것. 신과 재가 모두 왕하여 균정하면 반드시 자기 몸에 노고가 따르고,
신과 재가 왕하면 내 몸도 항상 피곤하긴 하죠. 왜냐하면 내가 극하는 물건들을 내가 항상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힘을 유지를 하려면 그만큼 힘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자기 몸에 노고가 따르고 이러한 근검 후에, 노고라는 것은 여기서는 부지런하고 근검 전략하고 이런 거죠. 발제가 가능하다. 정제는 처 사업을 대표하니 재물이 바라는 것은 정제격에서 반드시 현명한 처의 내조가 있어야 성공하는 이치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있죠. 창업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현명한 처의 내조가 없어도 성공한 경우. 우리가 이건 결과적으로 통변하는 거죠. 정제격인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면 현명한 처가 내조가 있으면 당연히 성공하겠죠. 없어도 성공 가능하다. 사주팔자의 구조를 잘 보면 반드시 일지, 배우자, 궁을 같이 봐서 처의 내조가 있는 경우를 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어도 사주팔자 구조상 제격을 성격하게 만들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전제 조건은 신왕해야 된다. 비겁이 있어서 너무 또 심한 경우는 관성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 꼭 처의 내조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제왕하고 신약하여 자기 몸이 재를 극제함이 없는 경우 재운을 만나서 성공 직전에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신약하여 재를 잡아두지 못하면 재는 스스로 관살을 생하면서 나의 통제권 외로 일탈해버리고 관살은 재기를 도설하여 다시 나를 공격하니 필경 처나 재물로 인한 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세운에서 이런 경우는 재물은 흩어지고 처와는 이별이 정해진다. 이별이 정해진 이치다. 제왕 신약의 일주가 극히 요하면서 재신을 일으키지 못하면 재성을 쓰지 못한다. 신왕 제약한 경우 일주가 재신이 꺼져서 부축하게 되니 이것은 이렇게 일주가 재신이 꺼져서 부족하게 되니 일주가 그것을 누려 쓰지 못한다. 운명이 좀 잘못됐죠. 하여간 제격은 재와 신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십신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재관은 우리가 내외로 십신을 구분하면 재관은 외에 속하죠. 인비식은 내. 같은 집안 이론으로도 나눌 수 있고요. 따라서 재관은 항상 밖에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거. 나의 통제권 밖에 있기가 쉽죠. 그것을 나의 통제를 하려면 일단 튼튼해야죠. 신건. 재와 신이 모두 왕하고 균형을 이루고 사주 중에 중화를 이루는 곳이 있으면 부자명으로 본다. 제왕 신약에 재신이 태과하면 부옥빈이다. 부잣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 집사, 흔히 말하는 본인은 부자가 아니고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그 집안은 부자인데 자기는 부자가 아닌 경우죠.
신이 강하고 제가 약하여 제 신이 미치지 못하면 신강무의, 의탁할 곳이 없는 것으로 본다. 즉 제 신의 태과나 불급 모두 가난한 명으로 보는 것이죠. 다만 제왕 신약자를 신왕 제약자보다 비교적 괜찮은 명으로 본다. 제가 왕하고 신이 약한 자는 아까 말씀대로 부잣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의 명이죠. 그나마 부에 가까이 있는 자죠. 부귀빈이 부잣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우리 예전에 보면 뭐 집사 무슨 그런 거죠. 최소한 재물이 어떻게 굴러다니고 어떤 식으로 증식이 되고 하는 이제 루트나 이제 방법은 알고는 있는 거죠. 부귀빈을. 그래서 부에 가까이 있는 자죠. 그러나 신이 왕하고 제가 약한 사람은 이런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다수가 몸으로 노동하는 자, 무의, 신강무의. 그것은 의지한다는 말은 꼭 기댄다는 뜻이 아니고 귀탁, 돌아갈 곳이 있다. 그런데 신강에서 제가 매우 약한 건 없으면 우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재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의탁하지 못한다.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거죠. 재는 능히 스스로 관성을 생하여 만들 수 있다. 재성이 왕하고 좋은 작용을 하는 사람은 관성이 없어도 관귀를 노려볼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돈으로 관직을 사는 걸 수도 있고요. 제왕생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신왕한데 제가 왕하여 생관하는 것을 만나는 자는 반드시 재물로 귀를 달성한다. 선부 후귀. 먼저는 부자였으며 나중에 귀를 달성한다. 유사하게 먼저 귀하고 나중에 부자인 경우도 있겠죠. 부하면 장차 귀하다. 이게 선부후귀입니다. 이것은 제가 왕하면 관을 생하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신약명에 제왕하여 생살하면 재물로 인한 화가 생기게 된다. 신약하면요. 정제격에 년월에 정관이 투출하면 제왕생관의 귀명으로 본다. 이게 선부후귀입니다. 정관격에 재성이 투출하면 재성의 생으로 인하여 관이 만들어지니 재관쌍미로 돈한다. 관용재생. 이게 선귀후부죠. 이 두 격의 명주는 모두 부귀쌍전한다. 제왕생관자는 발제로 인하여 관위에 이르고 재관쌍미자는 관으로 인하여 재부를 얻는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될 겁니다. 부를 기반으로 관귀를 취하는 것, 관귀를 기반으로 부를 취하는 것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격이 성격되면 부자이고 관격이 성격되면 관귀이고 여기서 그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원령 정제격, 여기 제가 써놓은 다만 성격자는 모두 어떤 경우든 부귀 겸전이 가능하다. 원령 정제격, 주로 우리가 십신의 배치를 유형화한다면 이런 정도 되겠죠. 자, 하나는 제왕생관,
하나는 제왕생살, 하나는 제격의 관살이 혼잡되는 경우, 하나는 제격의 식상의 생을 용하는 경우, 하나는 제격의 인성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 하나는 제격인데 비겁의 탈제를 만나는 경우, 이런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격국론은 십신배치 구조화 작업체계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십신배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 무슨 글자를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격국론입니다. 정제격은 제왕생관, 제왕생살, 제격인데 관살 혼잡, 제격의 식상의 생을 이용하는 경우, 또 제격인데 인성을 휴대하는 경우, 제격인데 겁제의 탈제를 만나는 경우, 이런 정도는 원령 정제격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겁니다. 원령 제왕생관, 제왕생살, 제격, 관살 혼잡은 제와 관살의 배치 구조를 우리가 공부해 보는 거죠. 원령 정제격 중 3시에 관성, 살신이 투출하면 이것은 제왕생관, 제왕생살이라고 한다. 제왕생관은 일반적으로 길하고 제왕생살은 일반적으로 흉하다고 한다. 제격의 관이 투하고 제왕생관이죠. 관성이 통근 유력하고 일주가 자왕하면 제 관 일주가 적어도 버틸 힘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관신이 왕하고 균정하니 대귀격으로 논한다. 이 경우 제물로 관기를 취한다. 제격에 관이 투하면 운이 상관로 가서 관성을 제하거나 식신이 합관을 끓인다. 제격에 관을 용하는 경우인데요. 당연히 이 관 위주로 봐야 되는 거죠. 관을 파괴하는 글자, 그런 운. 그러니까 식상이나 칠살 혼잡 이런 것 끓이죠. 그런데 제격에 관도 투하고 인성도 투한 경우에는 당연히 관을 인성이 호유하니까 식상의 운을 끓이지 않고, 제격 투간에 신주가 왕하되 불균형 한 자는 세운에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기 마땅하다. 신, 제, 관, 인, 식 이렇게 돼 있는데 제격은 이렇게 제격이 관을 용할 때 신이 일단 건왕해야죠. 그래서 이 3가지의 역량이 균정해야 된다. 어느 하나가 약하면 그걸 도와야 된다. 이런 갈참정. 무토가 자월생이죠. 그리고 지지에 수국을 이뤘습니다. 제가 왕하죠. 그런데 일주는 양인지에 있어서 자왕합니다. 시에는 정관이 투관해 있습니다. 정관은 또 록에 앉아 있습니다. 자왕합니다. 그래서 수국이 또 생하죠. 명국이 신과 제와 관이 모두 왕하니 귀명으로 본다. 다만 년월의 양주에 재성이 국을 이루니 제가 강해져서 운이 신왕,
가는 걸 좋아한다. 대개 제왕생관으로서 관성은 능히 재성을 호위, 비록 비겁의 향으로 운이 가더라도 꺼리지 않는다.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비겁은 길한 것으로 논한다. 제왕생관이면 비겁이 탈지하는데 폐해가 없기 때문이다. 제격 투살은 본래는 패격이죠. 시급히 국중에서 구실을 찾아 기사회생, 이게 희신이죠. 구신. 우선적으로 식신, 상관, 양인이 제하거나 합해서 제살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신은 제살 생제가 가능하고, 제격에 식신을 용하면 살을 제거하고 제를 생할 수 있다고 했죠. 상관은 합살 생제가 가능하며 양인은 합살 존재가 가능하다. 제살 존재, 제살 생제, 합살 생제, 그 다음에 합살 존재. 양인은 제를 겁탈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존재, 제를 남기는 거죠. 합으로 인해서요. 제격은 여전히 파괴되지 않고 흉신칠살은 재화되어 권위로 화한다. 신왕자는 필시 부기쌍전. 제왕한데 관사를 혼잡한 경우. 여기는 앞에는 제격 투살은 관이 혼잡한 경우는 아니고요. 근데 제왕한데 혼잡한 경우. 살신이 재화를 받아 관이 되는 거예요. 제왕생관의 귀는 문직. 문직이라고 우리가 좀 현대적으로 말하면 사무직, 후선 지원 업무 이런 거죠. 공무원, 재생살, 살신이 합을 당해서 재화되는 자, 이런 경우는 무반이라고 하는데, 무반은 현대적 의미로는 직장이라면 영업직, 그 다음에 벤처사업, 군, 검경, 특수직 이렇게 볼 수 있죠. 원세계 제격이죠. 편제격, 제신이 사령하고 일주는 사화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또 시간에 비견이 있죠. 자왕하니 계수 살성이 투출하여 재생살의 폐격인 국면을 반드시 급하게 구함을 찾아야 되는 바. 년의 기미 식신이 생왕하여 식재살이 모두 왕하여 일주가 건강하니 무반에서 귀한 것을 논한다. 사실은 살이 약하죠. 살. 계수 살. 그런데 살이 약하다고 해서 이 살을 돕는 것, 조사를,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격국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살이 패격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패격. 제격 투살은 제격 투살이죠. 제격 투살. 그래서 살이 패격이기 때문에 살을 도울 필요는 없다. 살이 약해도요. 일주와 재의 균형만 보면 됩니다. 모장원 이런 경우는 일단
무토가 분기가 투간에 있고 을목 여기도 투간에 있는데 여기는 을경합으로 묶이죠. 그러면 제격이 스스로 격국이 성격 가능하다. 이렇게 천간에서 뭐 무슨 합을 하고 뭐 해가지고 남아있는 글자가 사선신이면 그것도 성격된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일간 뺀 나머지 두 개의 천간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만 달랑 있으면 다른 글자들이 대운 같은 데서 보면 침탈하기 쉽겠죠. 그래서 뭐 고관무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고관 무보 관이 외롭게 보조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쟤는 식신이나 관성을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도 호의가 없어진 것이죠. 이런 것처럼 좀 격이 낮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스스로 성격이 가능하다. 이것은 선신만 남아있을 경우죠. 선신만. 만약에 합하고 악신만 남아있으면 그건 성격이 아니죠. 갈참 이여사죠. 이여사. 제격이죠. 시에 살이 투간에 있습니다. 제격 투살. 식신이 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살해서 제살하고 생제합니다. 그래서 살 제식의 좋은 성질을 순환하고 이 신주 무토는 비록 약하지만 비겁이 월간에 있죠. 방신하니까 약하되 약하지 않다. 중년운의 남방화지 신, 살, 식, 제 모두 왕하고 균형을 이루니 귀를 바란다. 그래서 지금 제격에서 식신이 제살하고 생제하는 것은 폐격이 아니고 아까 그 성격이라고 했죠. 성격, 식신. 칠살격에서 식신으로서 제살하면 재성이 있으면 폐격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식과 제의 관계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제격에 살이 투하는데 살이 제나 합을 당하여 관리되면 합살 제산을 논하지 않고 모두 신왕 인수의 향을 기뻐하며 정관이 섞여 잡됨을 끈다. 왜 그러냐면 제격에 살이 투하고 식상으로 제나 합을 당하면 반드시 신약하겠죠. 신약. 그래서 일주를 돕는 신왕 인수 향이 좋다. 그리고 여기에 살이 있기 때문에 정관이 섞여서 잡됨을 꺼려한다. 제격투살의 식상 양인의 제나 합이 없는 경우 인수를 이용하여 화살할 수 있으나 제격이기 때문에 재성이 투로하여 인성을 극하여 무력하게 하는 바를 꺼린다. 오로지 재성은 지지에 있고 간두에는 살과 인성이 노출하여 청순한 자는 귀를 추할 수 있다. 재와 인성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불상애라고 해요. 불상애.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자평전 이런 말이었죠. 재인이 상수하되 서로 장애가 되지 않을 것. 관건에서 말하는 건데 어쨌든 재와 인성은 서로 보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게 천간 지지로 나누어져 있으면 필요하면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일축정의 기의 의례. 조시랑은 제격투살이죠. 정화 인성이 투간하여 을목살성을 화한. 제격의 인성을 용하여 화살하는 자. 지금 이거 조시랑이 인왕운이 최고로 좋다. 당연히 재성과 살성이 있으면 신약하기 쉽죠. 그래서 인왕운이 최고 좋다. 비급보다는요. 왜 그러냐면 인성이 살을 화해서 생신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재운은 반드시 꺼린다. 운이 식상의 방에 이르러도 역시 꺼리진 않는다. 뭐 인성 식상은 제격에는 항상 좋은 역할을 합니다. 제살하고요. 제살. 식상은 일주의 기를 약간 빼긴 하지만 살을 누르는 공이 더 큰 거죠. 제격에 관살이 모두 노출하여 혼잡되는 걸 꺼리니 비록 신왕하고 원구의 식상이 있어서 청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부귀 중에 커다란 재앙을 키우는 것이 우려가 된다. 이 팔자를 보면 제격에 관살이 모두 노출하였다. 월의 신금이 년간의 병화, 살신을 합하고 병신하. 시간, 정화, 관성을 홀로 남겨 청하게 되니 뒤쪽으로 도났었다. 남아있는 것이 아까 선신이면 여기 지금 정관, 관성. 선신이면 그 자체로 성격이 된다고 했죠. 일지와 시지가 일주를 생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운이 동남 재관의 향으로 가니 부귀가 바란다. 재성이 식상의 생조를 쓰는 경우입니다. 재용식생. 월령 제격 중 식상생제는 일주가 건황하면 부귀의 명은 틀림이 없다. 월령 제격은 일주가 노광지에 앉거나 이게 앉은 자리죠. 좌지. 시지에 노광지에 있으면 반드시 불명이다. 이게 신건이죠. 신건. 신건의 요건이죠. 갑인일, 술월, 을묘일이 미월에 정한 경우, 무오일이 자월에 정한 경우도 해당된다. 만약 식상인수가 서로 유정함을 다시 얻으면 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원령의 재성이 사령하고 비겁 쟁탈과 관살의 설기가 없는데 오히려 식상이 있어서 면주로부터 생화에 도움을 얻고 있거나 일주가 노광의 향에 앉아 있거나 시에서 인수가 있어서 일주를 돕거나 신과 재가 서로 왕상하고 각자 생을 받고 있으면 가장 부유한 자의 병이다. 다만 식신이 재를 생조하는 것과 상관이 재를 생제하는 것은 약간 다르다. 제격의 식의 생조를 받으면 신, 재, 식 모두 왕하고 균형을 이룬 자는 상명이다. 삼자가 불균한 자는 마땅히 세운에서 부족한 바를 도와야 한다. 신이 제식에 비하여 불왕한 자는 세운에서 제식을 보충해야 하고 제식이 일주에 비하여 강한 자는 운에서 일주를 보충해야 된다. 만약 신왕하고 식을 용하여 재를 돕는데 운에서 관성이 와서 식을 합하면 오히려 불길하게 된다. 용하는 것, 이게 상신인데요. 상신. 이것을 합하면 불길한 건 당연하죠. 운을 볼 때 항상 상신도
분명히 같이 봐야 됩니다. 일주만 보면 안 되고요. 상신을 성격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손상받을 성격이 안 될 위험이 큰 거죠. 양시랑 일주는 인수의 향이 앉아 있고 시지의 장생지 또 시 간에 뭐 겁재도 있긴 합니다. 월령 제시는 년월에 임수의 생을 얻고 두 개의 식은 일지의 고를 얻으니 신, 제, 식이 균등하여 유기하니 합격이다. 제격에 상관을 이용하여 아까 식신을 이용해 상관을 생조하는 자 상관 재를 생조하는 자는 일주가 건왕할 것이 필요하죠. 재성이 약한 것을 길한 것으로 본다. 생이 있기 때문에 만약 신왕 제왕이면 반드시 상관이 와서 생제할 필요가 없다. 신왕 제왕이면 쟤는 자기가 스스로 생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식상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성도 왕이기 때문에. 만약 상관이 와서 투로한다면 재성이 관을 생하는 것을 억제하니 부하기나해도 귀하지 못하다. 그렇게 되겠죠. 만약 사람이 발제한 후에는 관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니 이때 이런 사람은 만약 국중에 상관이 있으면 재물을 믿고 오만하게 굴어서 관에 대한 제액이 도리어 생길 수 있죠. 왕학사명을 볼까요? 갑자, 신미, 신유, 임진 잡기, 제격, 간목이 투관해 있죠. 원령의 제기는 그런데 세미하죠. 세미. 일주는 녹에 앉아서 건왕하죠. 시상의 상관이 년월에 재를 간목을 생하는 걸 기뻐하니 신과 재의 균형을 일치하나 부격이다. 이 팔자를 보면 왕학사라고 해놓고 부격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책을 지금 쓰신 분의 생각이죠. 제격이 성격됐다고 부격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일반 관료가 아니고 학사라는 관료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갔든지 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제격이 성격되면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보를 한번 봐봅니다. 격신은 간목이고 용신은 임수입니다. 을목이 가신이죠. 그래서 신금으로 청용신을 삼습니다. 정화나 개수가 신금을 설하는 것은 기토로 막아주죠. 이렇게 주보를 취용합니다. 여기서 상관 개수는 희신이 아닙니다. 희신이. 그래서 상관이 재를 용하는 것을 쓰지 못합니다. 재를 생하는 것을 쓰지 못하죠. 그런데 청용신 신금은 을목을 극하는 용도인데 도리어 간목을 뒤에서 극해서 방해합니다. 즉 신금 비견이 흉한 성질을 갖고 있죠. 이렇다면 제격의 비견이 흉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흉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아니면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보법으로 급수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학력은 식상 중에 희신, 임수 플러스 개수를 제거하는 기토, 그리고 무토를 제거하는 간목, 을목을 제거하는 신금, 이렇게 4개를 다 봅니다. 임수는 천간의 1급이고요. 년에는 1급, 그 다음에 시에는 분수 1분, 월에는 분수 3분, 그래서 미토가 유금에 설을 당하죠. 그래서 그걸 빼주면 2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2급 3분이고요. 기토는 2급. 간목은 계산하면 2급 정도 나옵니다. 신금은 3급 2분 나옵니다. 신금이 제일 급수가 높죠. 이렇게 그래서 임수, 기토, 간목, 신금의 급수가 산출이 됩니다. 아까 학력은 임, 기, 갑, 신을 합쳐야 되고요. 재부는요. 간목이 정편제 중에 희신이죠. 간목, 그 다음에 을목을 제거하는 신금, 그 다음에 신금을 보호하는 기토, 3가지를 봅니다. 그러면 학력은 9급 6분 정도 나오고요. 재부는 7급 3분. 그래서 7급을 넘으면 어떤 부귀에서 귀하거나 부한 것으로 치는데, 재부가 7급이 넘었으니까 부자인 건 맞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학력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부자의 벽으로 소개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관귀를 보면요. 관귀. 이분의 관귀는 지금 화에 관성이 없죠. 그러면 첫 번째는 관귀를 생각하는 목이 태극점. 그래서 그 중에 간목이 태극점이면 학력하고 똑같이 나오죠. 급수가. 학사라는 급수가 이 정도 나올 겁니다. 9급 6분 정도. 다만 원구에 관성이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혼잡한 것이나 침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간목이 태극점이기 때문에 여기 재부와 비슷한 7급 3분 정도 나오죠. 이렇게 제거하고 돕는 것으로 계산하면 그 귀는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학력 분야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재부나 관귀는 좀 낮다. 주보법을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팔자. 4월인데 병화, 무토가 모두 투관에 있습니다. 식신과 재성이. 식신과 재성이 동궁하고 있죠. 그리고 인성도 있습니다. 저희 자수, 진토, 식상, 용제하고 인성도 갖고 있죠. 전통 격국론으로 접근해보면 신이 시지에 록이 있습니다. 이때는 귀록이라고 하죠. 전국이 상관생제하니 큰 부자다. 대개
신왕 제왕자는 발제함에 있어 대단한 노력이 따른다. 아까 고생하고 막 그런 거 있었죠. 그렇지만 신식상 재성이 왕한 자는 일생의 재록을 대발하는 경우 크게 힘들지 않다. 식신은 천주성이죠. 천주성. 부업을 관장하는 글자. 스스로 재신을 생하니 부엌이나 뒤주 이런 거죠. 주자가 재신을 생하니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이루며 그것을 향유한다. 주보로 한번 볼까요? 주보. 병화, 격신이 병화, 용신이 간목, 청신이 개수입니다. 무토가 년간에 투간에 있죠. 네, 재성이 기신이죠. 그러나 년에서 자진수국하는 임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연애 간두. 그리고 일지는 재성이 기신인데 수로화하죠. 도리어 기신 재성이 희신 역할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그릇이 크죠. 재물은 무토가 기신이지만 임수를 제거하는 희신 역할로 변하기 때문에 무토를 얻는 거죠. 간목이 이것을 눌러서 원래는 얻는 건데, 무토를 누르는 간목은 무토가 임수를 누르는 역량이기 때문에 임수와 간목을 계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진 수국이 있고, 무토가 월일에 강하고 시에도 강하죠. 그래서 볼 것도 없이 무토 역량을 계산해보면 매우 큰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의 그릇이 크죠. 재격에서 인성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 본래 재와 인성은 좋은 관계는 아니죠. 그런데 신약한 경우에 인성을 쓸 수 있는 거죠. 인성이나 비겁으로 써야 되죠. 원령의 재성이 사령하여 있는데 일주는 비록 근기가 있으나 모두 장생, 여기, 묘고에 근을 두어서 근이 약하면 우선적으로 인성, 비겁은 재성을 직접 극탈하는 거기 때문에 비겁보다는 인성은 재성의 힘을 빼앗긴 하지만 재성이 극하니까요. 이것도 신약하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고요. 인성은 신을 돕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우선적으로 몸을 돕는 걸 보는 거죠. 이렇게 재인이 서로 다투거나 만날 거리죠. 아까 불상해가 되는데 불상해. 네. 서로 장애가 안 돼야 된다. 증찬정. 병화가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갑을을 가지고 있죠. 표준적인 제격패이니 당연히 귀를 취한다. 부귀를 취한다. 만약 일주가 한온하기에 근기도 없다면 인성을 갖고 있어도 그 생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때 인성은 일주에 허부한 것, 일주를 돕지 못하고 사물이다. 근데 이 팔자를 생각해 보면 신월에 신경금 제가 인간목을 충하는 것이 있죠. 인성을 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인이 서로 다투거나 만나는 것을 꺼린다고 했는데 지금 다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격패인에서 재인이 서로 장애가 되고 있는 사례를 놓고 표준적인 제격패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죠. 다만 구태여 제격패인을 설명을 한다면 신월에 간목을 충하는 것은 서로 다투기보다는
당연히 간목이 힘을 전혀 못 쓰는 거죠, 인성이. 그래서 오히려 나무를 쪼갠다. 인신충. 이거 뭐 군신상화 이런 오운육께서 있긴 하지만 인신충으로 이 경우에는 일간이 병화죠. 그래서 화기가 왕해진다. 일주를 돕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제격편로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주보로 보면 격신은 을목이고요. 경금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목을 가시인데 경금으로 제거하죠. 경금이 재를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간목을 제거하는 겁니다. 을목을 쓰고요. 대운이 일주가 왕한 쪽으로 화운으로 가다. 화운. 여기서는 지금 재가 지나치게 왕하기 때문에 일주 화운으로 가서 일주를 돕고 재기를 누르는 운으로 가면 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방한 사주 경술 무자 경진 년상의 식신이 월상의 재를 생하고 또 이런 설명을 하는데 년의 자수가 년의 경금이 월상의 자수를 생한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 최대한 이런 견해를 좀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차원에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기의 사주 유행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평명리 기초사항 요약에서요. 기는 월지와 년간은 서로 가장 먼저 유통하는 관계입니다. 년월은 뭐 동관화수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월간으로 유통합니다. 이렇게 월에서 년간으로, 연간에서 월간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흘러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 경, 무 이렇게. 그래서 년상의 식신이 월상의 재를 생하고 시상의 인성이 신을 돕고 일주는 시지에 고왕하다. 시지 고인데 고왕 무토의 고는 아니잖아요. 그냥 고신이는 거죠. 고신 고. 평강백사주 월간의 식신이 재를 생하고 동주 이런 것은 뭐 동주작용을 논할 수 있죠. 을사 을이 사를 생한다. 제격에서 비겁의 탈재를 만난 경우 제격 중 신주가 전왕한데
년주시주의 비겁이 분탈을 가장 꺼린다. 이때는 기복을 반복하여 재물을 잡아다 놓았다 한다. 갑오, 무진, 갑진, 병인. 제다, 제왕. 제가 왕하죠. 재성 난동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미, 갑진을묘, 무인. 이 경우에도 지금 재성 난동의 우려도 있죠. 제가 3개. 신왕의 비겁도 왕하고 재신이 사령하고 식신이 생조하니 버는 거나 까먹는 거나 이런 것들이 겹치는 거죠. 친구 때문에 재운을 이루고 친구 때문에 파지한다. 겁재가 식을 생하고 식이 재를 생하니 재는 친구로 인해서 재물을 얻어서 제가 왕하여지나 겁이 과도하면 식신의 경계를 넘어서 직접 제 작용을 하니까 탈지하러 가는 거죠. 이런 어떤 살과 인성, 신, 식, 재, 살, 인. 이 겁이죠. 중간에서 이렇게 걸러주는 기능을 하는 글자들이 있는데 이 글자들이 거르는 역할을 못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걸러서 가야 되는 글자의 힘이 이것보다 훨씬 세면 직접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비겁은 재성으로 넘어가 버리고요. 살성은 인성을 넘어서 일주로 바로 작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신왕, 제왕, 거방자는 재운에 일어섰다 엎어졌다를 반복하는 자. 비겁이 년주에 왕한 자는 친구에게 재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선배나 어른으로 인하여 큰 재물을 소모하게 된다. 시주의 비겁이 왕한 자는 아랫사람 때문에 재를 나누거나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원령 재성자는 가계의 경제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고생이 많다. 제격에 신이 건강하고 겁이 무리지으면 관살이 겁을 제하는 년에 발지한다. 관살이 비겁이 제어를 받지 않으면 쟤는 분탈되지만 받게 되면 쟤는 자연히 나에게 돌아온다. 만약 관살에 그런 어떤 제어함이 없으면 식상이 왕하여 생제하는 년에 발자가 가능하지만 그 발자는 한정적이다. 년상에 있는 재성, 년상 정제. 월령의 세기는 어떤 십신의 세기는 월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시. 자, 경신, 무자, 정축, 경술 이런 사주를 보면 년에 지금 경금, 경신이 있어서 재가 있죠. 년상 정제인데요. 녹지이고 생황하며 신주는 약하여 감당하지 못하니 부모의 신상 문제로 인해서 돈을 까먹었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주보로 보면요. 격신은 임수고요. 용신은 경금. 개수가 가신이죠. 기토가 청용신입니다. 경금이 희신이죠. 재성이 희신입니다. 우토가 오히려 대기신이죠. 우토. 그리고
부친궁에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돈을 까먹었다는 부모가 나한테 조력이 안 되고 그러는 거죠. 조력. 이것은 궁을 보는 거죠. 부친궁이 귀신입니다. 부친의 능력이 안 돼서 내가 돈을 까먹을 수 있는 거죠. 식상인데 무토는 임수 극하죠. 무토는 근데 무토가 왜 재물을 손상할까? 임수를 극하고 뭐 일반적으로 어떤 주신 우리가 주부에서 말하는 주신은 재관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임수는 관살이죠, 관살. 관살은 본래 재성을 보호하는 거죠. 관살이 깨지면 희신 관살이 깨지면 재성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무토로 인해서 관살이 역할을 못하고 관살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재성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무술 갑인 을묘 신사 경신 관운의 원령의 겁제를 충고할 것이니까 반드시 재물을 바란다. 부치는 전문이다. 지방이 괜찮은 편이죠. 일단 십신 우리 앞에서 본 십신 작용 있잖아요. 그걸 한번 봐볼까요? 경신운이 왔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게 관성이죠. 관합일간. 그다음에 갑경충이 있죠. 관충겁. 지지도 마찬가지죠. 관합상관, 관충겁. 이렇게 십신 작용이 있습니다. 이 십신 작용으로 재운을 보면 발제하는 운입니다. 발제하는 운. 그럼 진짜 발제가 되는지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주보를 한번 볼까요? 격신은 을목, 청신은 병화. 병화의 기운이 국을 이루어서 화투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묘을목을 취하는 거죠. 신금은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을목의 큰 위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격신과 청용신을 취하면 경신운의 경금은 기신이죠. 신금도 기신입니다. 그렇지만 간목을 제거하는 가신 간목을 제거하는 희신 역할을 하죠. 간목. 그래서 경신 기신운의 재운상 대반전이라는 거죠. 원래 기신이었는데 희신 역할로 바뀌면
그 글자가 의미하는 태극점상에 아주 극적인 반전이 오는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왜 경금이 귀신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주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이 원국에서 우리가 주보 취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목이 격신이면 기신은 간목이죠. 간목이 기신인데 간목을 제거하는 것을 병화로 취했습니다. 사중에 경금으로 취하지 않고요. 병화로 취한 겁니다. 병화로. 경금은 오래 약하죠. 그래서 취할 수 없죠. 이제 이 글을 이렇게 취하고 나면 경금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원국을 빼고요. 생, 극, 갑을 하고 설, 무를 하죠. 임수를 생하고요. 그 다음에 신의 임수가 생지입니다. 그래서 금수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간목과 병화를 다 무력화시키는 글자죠. 그렇지만 우리가 병화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기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천원 좌재, 일간이 재성에 앉은 경우 인숙격에 재관이 투로하였으나 관은 월에 재는 시에 거하니 관성이 인성을 생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진다. 동주작용이죠. 동주. 항상 우리가 동주작용을 봐야 돼요. 선성 후패의 상이다. 시간에 있는 정화가 있고요. 오화가 년과 일제에 있습니다. 시간은 천간이기 때문에 겉, 그런데 시이기 때문에 만년이죠. 지지는 내부, 오미합, 그래서 시와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년으로 연결돼서 만년에 좋지 않다. 시상정제 읽어보시고 이 경우는 우리가 주보를 취하면 정임합은 각자 합류가 되고요. 그래서 격신은 기토, 음신은 정화, 청용신은 임수, 병화를 제거하는 거죠. 병화. 그 다음에 임수를 무토로부터 보호하는 간목. 이렇게 취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혼의 명이다 보지 말고요. 제 상태를 보는 제 처성. 남자에게는 정제, 편제는 아버지죠. 지금 여기서 정편제가 다 같이 있죠. 그래서 정제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무토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무토. 혼잡을 보지 말고요. 무토는 기신이죠. 원처성 정제가 정제 무토가 기신입니다. 그러면 이 기신을 무엇으로 재야 되냐? 간목으로 재야죠. 근데 간목
무토는 투간에 있고 간목은 불투간에 있고 동주에서 인간목이 있죠. 그런데 을목이 혼잡해 있습니다. 을목은 정화로서 제거해야 되는데 을목은 정임합 미 속에 있죠. 미죠. 미. 간목을 써서 무토를 제화하는데 을목이 혼잡해 있고 인중에는 병화와 무토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무토를 제거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혼잡하게 하는 을목을 제어하는 것, 이것은 미중에 정화를 쓰긴 하는데, 천간 정화를 쓰긴 하는데 미중에 있어서 이것도 숨어 있고, 그다음에 인중에 있는 무토는 병화와 무토가 동궁하는 바람에 제거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무토 또 을목 이것을 제거해 곤란하다. 처성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이러면 항상 처화의 문제. 그래서 있는데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혼 가능성이 높고요. 있는데 여기저기 손상을 당해가지고 가버렸다 그러면 사별이고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처에 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텍스트는 지금 원래 그 고정된 활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는 것은 여기에 더해서 주보법이나 여기에 정하고 있는 사실관계, 논하고 있는 사실관계들이 맞는지 점검해보는 용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